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변양균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학력 위조 파문에 이어 스캔들, 게이트, 온갖 꼬리표가 붙었던 사건. 하지만 사건의 결말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신정아 씨는 현재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정아 사건 그 후를 취재했습니다. 이정신 기자, 요 며칠 전에도 신정아 씨 재판이 있었죠? 네. 신정아 씨 사건이 벌써 2년 전 일이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거죠? 네, 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고 2심, 1심 재판정으로 되돌려보낸 이유가 가장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신정아 씨가 재판 결과 중 일부에 대해 여전히 불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죠. 6번째 선고 공판에 출두한 신정아 씨를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낯익은 얼굴의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2년 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신정아 씨. 그녀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좀 법정에서 더 가려야 할 오해들이 좀 있는 건가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 자유의 몸이 된 지 한참 됐지만 그녀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세간의 관심이 줄어든 탓인지 이날 취재진은 후플러스 팀과 사진 기자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일조하는 점 있으세요? 전 실장한테 행동사고 할게요. 네, 비켜주세요! 잠깐 서주세요! 무리를 그려서 죄송합니다. 2년 전 미국 도피 생활을 끝내고 입국했을 당시엔 수많은 취재진이 신 씨를 애워쌌습니다. 학력 위조 왜 하셨어요? 전 실장이랑 무슨 관계예요? 연애 편지 주고받았다는데. 취재 경쟁은 격렬했습니다. 마침내 신정아 씨가 실신한 듯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좀 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광란의 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광장으로 끌어내서 피를 보지 않는 한은 멈추지 않는. 이후 한 달 이상 검찰 안팎과 언론을 통해 신 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력 위조와 교수 채용 비리부터 전 실장님한테 부탁하신 거 인정하세요? 기업들이 준 미술관 후원금 횡령. 미술관 후원금 횡령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세간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된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과의 관계까지. 7달 전에 변 실장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수많은 의혹과 질문에 침묵했던 신정아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기자들에게.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청구되는 우여곡절 끝에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0가지. 수사 초기 이 사건은 단순한 학력 위조 고소 사건이었으나 특별수사팀은 이에 국한하지 않고 시종 일관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로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런 신 씨의 혐의들은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 신 씨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선고 판결은 1심에서 대법원을 거쳐 다시 파기환송심까지 이례적으로 5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절차는 복잡했지만 판결 내용은 5번 모두 대동소이했습니다.
먼저 유죄 부분. 파문의 시작이었던 학력 위조는 예일대 박사 학위를 위조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된 점 등 3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됐습니다. 또 성공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할 당시 3억여 원을 횡령한 것도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안 된 건 뭐였을까? 먼저 동국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변양균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신 씨가 교수직을 얻게 됐다며 신 씨를 뇌물수수의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법원은 둘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변 전 실장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8억 원의 후원금을 성공미술관에 내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법원에선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기업들이 낸 후원금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일상적 사업 활동이라고 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1년에 몇백억씩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전람회 또 그리고 연극, 영화 이런 데 전부 다 후원하는 걸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드라마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 겁니다. 신 씨가 변 전 실장에게 부탁해 쌍용 김석원 회장의 사면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검찰이 적용한 10가지 혐의 가운데 5개는 유죄, 5개는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유죄로 인정된 건 학력 위조나 횡령 등 개인 혐의고 나머지 변양균 전 실장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 부분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신 씨는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10월에 구속됐으니 법원이 내린 1년 6개월이란 형량은 사실상 다 마친 셈이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서 얼굴을 가린 신 씨. 그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갈게요. 변호사님 이러면 차에 못 타시잖아. 차에 못 타시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보내. 출발!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신정아 씨 재판은 6번째 선고 판결이었습니다. 결과는 유무죄가 달라진 게 없이 종전대로 1년 6개월형. 이게 마지막 재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죄값을 다 치른 신정아 씨가 굳이 항소까지 해가며 재판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플러스는 신정아 씨 측 변호인을 단독으로 만나 그 이유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남들처럼 모든 걸 다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한 부분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또 자기 처신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학위를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학위기를 위조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학위를 취득하는데 논문 작성이라든지 레포트 이런 과정에 그 린다 트레이시의 도움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 씨 자신이 직접 학위를 위조했거나 위조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린다 트레이시는 누구일까? 신 씨가 자신의 학업을 도와준 가정교사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던 인물인데 돌이켜보니 학위 브로커 같다는 게 신 씨 측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신 씨가 린다 트레이시라는 학위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건데 법원은 이 린다라는 사람을 신정아 씨 측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정아 씨의 기나긴 법정 다툼이 계속됐던 이유입니다. 린다 트레이시라는 실존 인물이 확인이 됐고 그것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린다가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예일대에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나 하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현재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정아 씨는 주로 청담동 자택에서 집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계속 써온 일기 형식의 글을 책으로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아 씨 측의 주장은 다소 편법적인 방법으로 학위를 따려 했던 건 사실이지만
고의로 학위를 위조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위조된 학위였는지는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는 검찰이 여러 가지 혐의로 신정아 씨를 기소한 부분이었고, 그런데 이 건 말고도 신정아 씨와 관련된 소송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신정아 씨 측에서 제기한 소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문화일보 누드 사진 파문 때문에 신정아 씨가 소송을 냈었죠. 이 쟁점은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이 사진이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정아 씨 측에서 이 사진 진위 여부와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 이 법정 공방이 뜨거워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신정아 씨가 잠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지금 기분 어떠세요? 밥은 쌀밥이에요? 예. 쌀밥이고 반찬은 진짜 신정아 씨가 뭘 얼마나 먹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든 게 취재 대상이 됐습니다. 신 씨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얼마짜리 집에서 사는지 일거수일투족의 사생활이 모조리 드러났습니다. 신정아가 어디서 밥 먹고 무슨 옷을 입고 평소에 그 얼마짜리 그 액세서리를 하고 하는 것이 사건이 번지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문자 그대로 흥미본이 가십거리에 불과하거든요. 변양균 전 실장과의 연서가 낯뜨거운 내용이다거나 다채로운 남성 편력이라는 등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사진 나왔다고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사진 맞나요? 압수푼조 하나는? 나온 사실 없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 연애 편지라고 교통이 높긴 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정점은 문화일보가 찍었습니다. 신정아 씨의 누드 사진을 싣고 미술계 원로나 고위층에 대한 성노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옷을 벗은 시기에 대한 추측성 설명과 함께 가까운 사이에 징표 같다는 등의 관계자 말을 싣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력 일간지 인터넷판도 즉각 올 누드 사진이 나왔다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문화일보 보도를 전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완전 선정 보도의 끝을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이 사회적 성공을 이룰 때는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뒤를 봐준 남성이 있고, 그리고 그 여성은 그 남성에게 성을 비롯한 무엇인가를 상납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다는 점이죠. 구속된 신정아 씨는 곧바로 문화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노비를 벌인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고, 둘째, 그 사진은 진짜 사진이 아니라 합성 사진이라는 겁니다. 1심 판결 결과 첫 번째 명예훼손은 명백한 걸로 인정됐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합성 사진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진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신 씨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으로 사료된다며 진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또 성형외과 의사도 사진 감정에 동원됐는데 의사가 신정아 씨의 실제 나체 사진을 찍어서 문제의 문화일보 사진과 대조해 본 겁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키나 팔의 길이, 다리의 길이 이런 것들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면은 일단 본인 신정아 씨 몸인지 다른 사람의 몸인지를 판별이 가능할 거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그 밝힐 방법은 그거밖에 그 당시. 하지만 감정 결과는 실제 몸이 매우 말라서 일견 달라 보일 수 있으나 촬영 시점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진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소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합성 사진이 아닌 진짜 사진일 거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정적 근거가 된 건 당시 미국에서 수감 중이었던 사진작가 황규태 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내가 내 작업실에서 찍은 게 맞다. 작가로서 자연스러운 제안이었고 신정아 씨도 선뜻 응해온 것이라는 기사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겁니다.
법원은 결국 이런 점 등을 감안해 문화일보가 신정아 씨에게 배상할 액수를 청구액인 10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신정아 씨도 문화일보도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의 사진을 직접 찍었다고 주장했던 황규태 씨 이름으로 편지 한 통이 신정아 씨 측에 도착했습니다. 작업 중에 합성해 놓은 사진이 보관이 잘못되면서 유출돼가지고 신정아 씨한테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마음의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잠깐만요. 원래 황규태 씨는 자기가 직접 찍은 거라고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요. 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출처도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냈고 쓴 날짜는 금년 9월 27일. 손으로 쓴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신정아 씨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은 오래전 전시를 위해서 합성 작업 해봤던 것입니다. 나의 작업 원고 보관 허술로 이런 일이 생기고 신정아 씨에게 큰 상처와 부끄러움을 준 것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합성 사진으로 많은 전시를 해왔지만 다들 웃고 재미있어 했던 기억에 그 안일함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벗어날까 합니다. 사진이 합성된 거라는 내용. 이게 사실이라면 지난 2년간 계속돼온 사진 진위 논란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푸플러스는 황 씨 본인에게 편지를 직접 쓴 게 맞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황 씨가 현재 미국 이민당국에 수감돼 있어 접촉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황 씨의 편지가 실제 맞더라도 논란이 일 당시엔 직접 찍었다고 말했다가 이제 와서 합성 사진이라고 말을 바꾼 이유나 그 배경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입니다. 신정아 씨 측은 이 편지를 합성 사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일보 측은 1심에선 물론이고 2심에서도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아 합성 사진이 아님을 확인했고 작가 자신도 직접 찍었다고 시인했었다면서 사진은 진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정신 기자, 그러면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 얘기도 좀 해볼까요? 변양균 전 실장도 당시에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변양균 실장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당시 검찰이 변양균 전 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들을 보면요.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등에서 5가지입니다. 이 판결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무죄 판결이 난 게 의외로 많았습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 역사박물관 분향소입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는 상주들 가운데 오른쪽 첫 번째 인물. 바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침통한 표정에 다소 수척해진 얼굴. 신정아 파문 이후 법정이 아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장윤수님을 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참 난감하게 됐죠. 제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참 할 말이 없게 됐다.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너무 누를 많이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많은 언론들이 변양균, 신정아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와 각종 비리 의혹들을 쏟아내며 이를 권력 스캔들로 규정했습니다. 신정아 씨랑 어떤 사이시냐고요? 중앙대 왜 안 나오신 적 없으세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당시 야당은 변 실장보다 더 윗선을 겨냥하며 게이트로 확대시켰습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권력 실세가 아니면 신정아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파만파로 커진 이 사건은 대선 전국의 변수로까지 작용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번 주잖아요.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해들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 추석 연휴 때 가족들 중에서 정상회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정아, 변양균, 이명박, 정동영, 손학규 얘기는 많았지만요. 검찰도 신정아, 변양균 파문을 권력을 남용하고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온 나라를 휘저었던 변양균 실장의 죄는 뭐였을까? 먼저 신정아 씨를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앉히기 위해 압력을 넣고 회유도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입증이 부족하고 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 실장이 동국대에 외압을 행사해 신정아 씨를 교수로 앉혔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신 씨가 교수가 된 게 어떻게 변 실장의 뇌물이 되냐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기업들에게 미술관 후원금을 내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요청한 정도라면서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쌍용 김석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김 회장 부부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 역시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말이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 3억 원은 진짜 구경도 못한 것을 가지고 또 공직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청렴성에 그걸 받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이 돈을 받았으면 내가 자살을 해버리겠다 하는 아들조차도 혹시 오해를 할까 싶어서 아들한테 그런 편지까지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유죄로 인정된 건 뭘까? 당시 동국대 이사장이던 영배 스님의 개인 사찰인 흥덕사에 10억 원, 그리고 자신의 처가 다니던 보광사에 2억 원씩 각각 특별교부세를 주도록 지시한 건데 이건 법에 없는 지원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한 5가지 혐의 가운데 유죄는 1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죄. 변양균 전 실장은 집행유예, 사회봉사 160시간형을 받았습니다. 신정아 변양균 씨 사건이 그 당시 누가 보더라도 그 권력 비리로 몰아간다라든가 그 국가적인 스캔들로 몰아갈 그런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 10배 사건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그 집행유예가 나오고 징역 1년율이 나왔다면 이건 넌센스죠. 쉽게 말하면 거꾸로 해외 토픽감입니다. 작년 7월 2심 재판정에 들어선 변양균 전 실장.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그 1심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당시에도 그 이후로도 과거 검찰 수사를 받던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본인은 뭐 일단 이 사건의 발단 자체가 본인의 부덕에 소친 것으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을 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거로 인해서 본인이나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이 잃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후플러스도 변양균 전 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변 전 실장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얘기할 수 있다. 아직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거절하면서 검찰도 이젠 그런 식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양균 전 실장은 경기도 과천 자택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로 보내고 있으며 부인과 가끔 산책하는 것 외엔 외부 활동을 삼가고 있다고 측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정신 기자, 신정아, 변양균 두 사람 말고도 당시 사건에 연루됐었던 기관, 개인들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동국대가 후유증도 참 많이 겪었고 또 현재 큰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파문의 유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동국대의 소송 상대는 미국 명문 예일대입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무려 600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두 대학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일 동국대가 공개 회견을 갖고 세계적 명문 대학인 미국 예일대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7년 저희 동국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던 예일대가
여론을 호도하고 한 발 더 나아가 동국대의 명예에 또 다른 위해를 입히려 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의 갈등이 이렇게 깊어진 건 무슨 까닭일까? 그 출발은 예일대가 보낸 이 한 장짜리 팩스에서 비롯됩니다. 예일대학교는 신 교수가 동국대학교에 제출한 학위기가 허위임을 밝혀왔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고하는 대학에서 이런 비밀스러운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2년 전 신정아 씨의 박사 학위가 가짜라는 예일대의 통보가 온 뒤 동국대는 여론의 문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재계나 동국대 내부 인사가 학력 위조를 알고도 신정아 씨를 임용하도록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국대로선 신정아 씨를 교수로 채용할 당시인 2005년 예일대가 사인한 이 박사 학위 증명서가 진짜인지를 예일대에 물어봤고 예일대가 곧바로 이 문제의 팩스를 보내 예일대가 발급한 게 맞고 직접 서명한 거다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교수로 채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2년 뒤 예일대는 신 씨의 학위가 가짜인 건 물론이고 2005년 예일대가 맞다고 확인해준 그 팩스도 가짜며 심지어는 당시 동국대의 학위 확인 요청조차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is letter never arrived at Yale. We never received this. 하지만 예일대가 가짜라고 한 문제의 팩스에 찍힌 발신 번호는 예일대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팩스 번호는 맞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팩스 번호는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도 국내 언론은 예일대의 말만 믿었고 동국대엔 의혹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일대의 말을 믿지 동국대의 말은 안 믿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동국대가 가짜 박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 그 왜 변양균 씨를 통해서 권력자를 통해서 정부 보조금을 얻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특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 몰아가는 데는 야, 그건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비리 집단으로까지 몰리던 동국대는 급기야 검찰 수사까지 받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파문이 잦아들 무렵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 그 확인 팩스는 사실 진본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예일대가 신정아 씨에게 학위를 준 적은 없습니다. 업무가 많아 팩스를 잘못 보낸 건데 불편을 끼쳐 유감입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엔 예일대 총장이 동국대 총장에게 행정적 실수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은 유감을 전하는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의 뒤늦은 해명과 사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일대가 좀 더 성실하게 우리 이 질문에 조사를 해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바로바로 답변을 했으면은 정말 동국대는 거의 뭐 이렇게 이런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나쁜 평판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물론 뭐 가짜 학인 건 드러났을 테니까 신정아는 뭐 해임되면 됐고 동국대의 구성원이라면 정말 이게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학력 위조 파문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우선 대학의 평판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신정아 사건 여파로 인해서 동국대 뭐 대외 이미지라든가 평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로스쿨 그 사정 점수 평가하는 데 지금 반영됐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선정되기 위해 동국대가 설치했던 모의 법정. 하지만 선정에서 탈락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렇죠. 이곳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여러 가지 강의실이라든지 교육부에서 교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시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리모델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활용도는 떨어지고 일반 강의실 이런 거로. 지난 100년 동안 써오던 전통의 학교 로고를 수십억 원을 들여 새로운 로고로 대체하면서까지 동국대는 파문 이후 추락한 학교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작년 5월부터 반격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현지 법원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건데 청구 액수가 5천만 달러, 무려 600억 원에 달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예일대의 새로운 의혹들도 추가됐습니다. 2007년 7월 예일대는 동국대의 확인 요청서를 받은 적도 없고 확인 팩스를 보내준 적도 없다고 했지만 그해 10월 미 법무부의 조사에는 다른 답변을 합니다. 대학원 자료 보관 파일 함에 셔마이스터 씨가 동국대학교가 보낸 학위 확인 등기 우편의 내용과 겉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팩스를 보냈다라고 하는 팩스의 사본이 마찬가지로 예일대학교 대학원 셔마이스터 씨의 서류 보관함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대학의 공방은 10월 30일자 뉴욕타임즈에도 보도됐는데 여기서 예일대 대변인은 예일대는 결백한 실수를 했을 뿐이며 이미 동국대엔 사과했다고 해명하면서도 과거 동국대 이사장이 신정아 씨의 애인에게서 불법 지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배심원들이 고려할 것이라며 동국대를 자극했습니다. 예일대는 이번 소송과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을 언급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그런데 두 대학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신정아 씨의 가짜 학위에 서명된 이름도, 그리고 이 가짜 학위가 처음에 진짜라고 확인해준 사람도, 그리고 이 문서들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걸로 확인된 인물, 예일대 대학원 셔마이스터 부원장입니다. 예일대를 다닌 기록조차 없다는 신정아 씨에게 박사 학위를 줬다고 확인해준 게 단순 실수로 설명될 일인지 동국대가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동국대 측은 다음 달 초 예정된 증인신문에 셔마이스터 부원장이 반드시 나오도록 예일대 측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동국대와 예일대 간의 소송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니까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고요. 끝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신정아 씨 학력 위조 파문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친 여파 또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학력을 속인 게 들통나거나 고백을 했었죠. 심영래 씨, 장미 씨, 최수종 씨 같은 연예인들이 그랬고요. 일부 교수나 건축가, 연극인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학력을 속였다간 큰일 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건 사실이지만 과연 학벌 만능주의가 개선됐는지 또 학력 위조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는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정신 기자 수고했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세금 낼 일이 많은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국가기관, 국세청이겠죠. 그런데 전직 청장과 전직 국장 간의 싸움으로 요즘 국세청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처음엔 세무조사 무마나 승진의 대가로 그림 로비를 했니 안 했니, 금품 요구를 했니 안 했니 다투더니 최근엔 도곡동 땅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치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국세청 진실게임의 줄거리를 백승우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저희 조직 쪽에서 만약에 나가시면은 외부 기관의 CEO 자리를 제가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모양새가 좀 좋지 않느냐. 그럼 안 하면요?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는 남자는 국세청의 안원구 국장. 통화 상대방은 같은 국세청의 감찰관입니다. 자진해서 국세청을 나가주면 주류 관련 회사의 사장 자리 하나 주겠다. 그러자 안 나가면 어쩔 거냐 하며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 이상한 줄다리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안 하면요? 안 나가시면요? 예. 만약에 안 나가시면은 제가 그분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조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렇게 버티면서 1년 가까이를 대기 발령 상태로 있던 안원구 국장은 지난달 18일 새벽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인과 함께 상담을 받고 나오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안 국장의 혐의는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테니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사달라고 기업체들에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남자 넷이 어디서 튀어나오더니 뭐라고 소리를 확 지르면서 남편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주차장 복판에서. 남편이 순간적으로 가방을 변호사한테 줬어요. 체포 직전 가방 안에 들어있던 녹취 파일은 안 국장 부인에게 건네졌습니다. 안 국장의 부인은 지난 2007년 말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승진을 미끼로 남편에게 3억 원을 요구했고 남편이 이를 거절하자 앞에서 들은 것과 같은 사퇴 압박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정권 실세한테 그 10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7억은 자기가 만들 테니까 3억을 좀 만들어라. 내가 당신을 차장으로 중용해서 같이 갈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그날 남편이 만나고 온 날 제가 들었어요. 안 국장의 부인은 남편이 구속된 것도 보복성 수사의 결과라며 자신들이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청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 국장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제가 안원구 국장을 2번에 걸쳐서 하향정부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치력 준비할게.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얼간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몰라. 형제보다 덜 친한 사이라고 하면 그 얘기 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원구 국장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여류화가 고 최욱경 화백의 학동마을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그림이 안원구 국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 들어왔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그림을 팔아달라고 맡긴 겁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전임자인 전군표 전 청장은 당시 인사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워낙 그 가짜도 많고 이런 거니까 일단은 그건 저희가 의례적으로 모든 화랑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더니 산 게 아니라 한 청장 차장 시절에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후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그림을 상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한 청장은 당시 학동마을 그림을 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상률 전 청장은 지난주 자신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도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계신 적은 있으세요? 일단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만 검찰은 한상률 전 청장이 이 학동마을 그림의 구입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률 전 청장의 최측근인 국세청 직원 장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그림을 사서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를 통해 한상률 전 청장에게 귀국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 전 청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힌 국세청 고위직들의 비리와 의혹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감 중이고 후임인 한상률 전 청장은 전임 청장에게 비싼 그림을 상납하고 부하 직원인 안 국장에겐 승진을 미끼로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제기한 안 국장 역시 기업들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화랑의 그림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국세청 내부 문제지만 파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속 직전 안원구 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주호영 특임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된 겁니다. 안 국장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대구지방 국세청장으로 있던 시절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도곡동 땅에 대한 문건을 발견했다는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철저한 보안을 지시해 외부 유출을 막았고 결국 이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국세청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자신의 억울함을 현 정권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치권으로 문건이 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해묵은 도곡동 땅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도곡동 땅에 대해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곡동 땅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최대 선거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와 뒤이은 특별검사의 수사,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곡동 땅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땅은 아닙니다. 현재 민주당 측은 안원구 국장으로부터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적힌 전표를 받다는 얘기를 직접 전해들었다며 누구 소유인지 다시 따져보자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전표가 어떤 형태의 문건인지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현재 전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지금 없어졌는지 지금도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안 국장은 자신을 제외하고 3명이 더 전표를 받다고 주장하는데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3명 모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금 전표, 입금 전표, 거래 전표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전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좀 전날부터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그런 문건에 돼 있습니까? 전표 하는지. 국세청도 문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언론에서 거론돼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문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개 국세청 국장의 비상식적 일탈행위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망상적 언동들을 여과 없이 증폭시켜서 흘리는 것은 이것은 자제돼야 합니다. 민주당으로선 모처럼 여권을 공격할 호재를 잡은 셈이지만 의혹 제기에는 의외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확실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BBK 학습 효과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까지 도입하며 이명박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지만 선고도 지고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나며 상처만 입었습니다. 민주당 측은 전표가 있다는 걸 증명할 만한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진실게임의 향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먼저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귀국할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녹취와 문건을 통해 온갖 의혹을 쏟아냈던 안 국장의 얘기도 더 이상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안 국장에게 접견 금지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변호인과 가족 이외의 일반인 면회는 금지된 겁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신정아 씨는 학력 위조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 변양균 전 실장도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단을 보면 당시 저희를 포함한 언론들이 이 사건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흥분했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혹시 사건의 선정적인 측면에만 주목한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우리 사회가 학력으로 과포장된 건 아닌지, 드러난 문제점들은 잘 고쳐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후플러스 팀과 사진 기자 1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실장한테 흉속사고 할게요. 비켜주세요! 잠깐 서주세요! 무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2년 전 미국 도피 생활을 끝내고 입국했을 당시엔 수많은 취재진이 신 씨를 애워쌌습니다. 학력 위조 왜 하셨어요? 변 실장이랑 무슨 관계예요? 연애 편지 주고받았다는데.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신정아 씨가 재판 결과 중 일부에 대해 여전히 불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이죠. 6번째 선거 공판에 출두한 신정아 씨를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낯익은 얼굴의 여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2년 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신정아 씨. 그녀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좀 법정에서 더 가려야 할 오해들이 좀 있는 건가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 자유의 몸이 된 지 한참 됐지만 그녀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세간의 관심이 줄어든 탓인지 이날 취재진은 취재 경쟁은 격렬했습니다. 마침내 신정아 씨가 실신한 듯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표현이 좀 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광란의 밤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광장으로 끌어내서 피를 보지 않는 한은 멈추지 않는. 이후 한 달 이상 검찰 안팎과 언론을 통해 신 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학력 위조와 교수 채용 비리부터 변 실장님한테 부탁하신 거 인정하세요? 기업들이 준 미술관 후원금 횡령. 미술관 후원금 횡령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세간의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된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과의 관계까지. 미국 가기 전에 변 전 실장 만나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수많은 의혹과 질문에 침묵했던 신정아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기자들에게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다시 청구되는 우여곡절 끝에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0가지. 수사 초기 이 사건은 단순한 학력 위조 고소 사건이었으나 특별수사팀은 2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 변양균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학력 위조 파문에 이어 스캔들, 게이트, 온갖 꼬리표가 붙었던 사건. 하지만 사건의 결말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신정아 씨는 현재 자유의 몸이 됐지만 그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정아 사건 그 후를 취재했습니다. 이정신 기자, 요 며칠 전에도 신정아 씨 재판이 있었죠? 신정아 씨 사건이 벌써 2년 전 일이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거죠? 네, 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고 2심, 1심 재판정으로 되돌려보낸 이유가 가장